안녕하세요, 김민식 PD입니다. 100세 시대 오지게 재미있게 나이 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제 내가 몰랐던 것을 오늘 내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공부를 해서 내일의 나는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설렘이 가득한 삶을 위해서는 새로운 나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오늘은 공대를 다니며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해서 통역사가 된 저만의 재미있는 영어 공부 비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의 대학 성적표부터 공개할게요. 대학에 들어가 무척 우울했습니다. 배우는 과목이 석탄채굴학, 석유수공학, 원래 학과 이름이 광산학과였어요. 원래 저는 일지망, 산업공학과를 지망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저의 내신 성적이 10등급 중에 5등급, 전체 50명 중에서 한 24등 정도였거든요. 이 낮은 내신이 발목을 잡아서 1지망 지원 탈락하고 2지망 자원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학과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전공 성적이 보다시피 C 아니면 D였습니다. F도 많았는데 그나마 재수강을 해서 C나 D로 올리고 졸업을 했죠.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재수라도 해야 하는데 내신이 낮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과거의 나로 인해 현재의 내가 피해를 보고 미래의 나까지 발목이 잡히는구나. 근데 문득 생각해 봤어요. 언젠가 똑같은 후회를 또 반복하지 않을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 나는 대학 시절 내내 전공 성적이 낮아서 취업이 힘들구나. 또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는 성실성입니다. 자, 누군가가 성실한가 아닌가를 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학교 성적을 보는 거예요. 공부를 성실하게 한 사람은 일도 밤을 새워가면서 성실하게 할 테니까 전공 성적을 포기하고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다 영어라는 특기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나를 뽑아주지 않을까요? 자, 문제는 이 성적표에서 보다시피 저의 대학교 2학년 1학기 영어 성적이 D+예요.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도서관에 가서 영어 학습서를 쫙 찾아서 뒤져서 읽어봤더니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영어 잘하는 비결이 있었어요. 뭐냐? 문장 암기였어요. 책에서 그때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회화 예문을 통째로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 복무하면서 2년 동안 기초 회화책, 영어 회화 기초편을 한 권을 통째로 외웠고요. 자, 복학하고 궁금했어요. 혼자 책 한 권을 외웠는데 과연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대회 나가서 2등상을 탔습니다. 자, 졸업하고는 외국계 기업에 수월하게 입사를 했어요. 자, 2년 후에는 그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MBC PD로 지원하면서 제가 면접관에게 그랬습니다. 저를 PD로 뽑아주시면 해외 취재 갈 때 통역사를 굳이 돈 주고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통역사니까요. 이렇게 설득한 덕분에 제가 광산학과를 나와서 MBC PD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즉, 영어책 한 권을 외웠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제 인생을 바꾼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 2017년에 책을 냈습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자, 이 책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2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도서관 저자 특강을 다니면서 지난 몇 년간 제 책을 읽은 독자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가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막상 영어 회화책 한 권을 외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지난 몇 년간 제가 고민을 하고 그 끝에 이번에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뉴 에디션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회화를 외우는 건 암기일까요? 암송일까요? 암기, 메모라이제이션은 어떤 내용을 기억 속에 저장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억과 저장이지요. 암기가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과정, 입력이라면 암송, 리사이테이션은 외운 내용을 입으로 말하는 행위, 즉 출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영어 공부를 할 때 입력만 해왔어요. 왜냐? 영어 시험에서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암기에 집중했어요. 머릿속에 더 많은 정보, 더 어려운 영어 단어, 더 어려운 영문법을 입력을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
암기는 재미도 없고 힘들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했지 막상 써먹을 기회는 없었거든요. 영어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입력보다 출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때 핵심은 꾸준히 출력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생 해온 영어 공부 방식은 그냥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서 눈으로 보면서 그 글을 내 머릿속에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자, 영어 책을 외우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외우려고 암기하려고 하는데요. 소리 내어서 출력하는 암송을 해야 영어 문장이 입에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암송 훈련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제가 아예 부록을 따로 만들었어요. 외울 수 있는, 외우기 아주 좋은 기초 회화 표현들을 모아서 회화 교재를 한 권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음원 파일까지 만들었어요. 눈으로 교재를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부록을 추가했습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뉴 에디션에는 외울 수 있는 회화 예문이 부록으로 제공됩니다. 영어 암송 100일의 기적, 저는 암백기라고 불러요. 총 30개의 상황에서 2명의 화자가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졌고요. 자, 부록과 함께 제공되는 녹음 파일은 3가지 형식이에요. 첫 번째 형식, 실시간 대화. 대화문 전체를 실시간으로 듣고 따라해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보고 책을 보면서 따라 읽습니다. 자, 익숙해지면 책에서 눈을 떼고 예문을 보지 않고 들으면서 내가 듣는 소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걸 그림자처럼 쫓아간다 그래서 쉐도잉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 책을 보고 눈을 보고 듣고 따라하다가 나중에 눈을 떼고 따라하고 한 10분 정도 이 연습을 하잖아요. 10문장을 그냥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면 문장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요. 낮에 길을 걸으면서 책을 보지 않고도 그냥 파일을 들으면서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입에 붙습니다. 자, 두 번째 형식은 끊어읽기. 즉, 각 문장 사이사이에 간격을 두어 재생됩니다. 원어민 성우가 한번 읽어주면 그 다음에 내가 따라 읽을 수 있을 만큼 그 똑같은 길이의 포즈가 나옵니다. 화자의 발음을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형식은 역할별 대화인데요. 뭐냐면 이건 아예 A, B 두 명의 대화로 이루어지잖아요. 성우가 A의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B가 나오는 부분은 그냥 묵음 처리를 해놨어요. 내가 그 B가 되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A가 되어서 대화를 하고 말을 건네면 플레이를 재생을 누르면은 성우가 B가 되어서 영어를 돌려줍니다. 이 3가지 음원을 매일 청취하고 입으로 소리내어서 따라하면 100일이면 누구나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5가지 단계를 밟아보세요. 첫 번째,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딱 10분만 그날의 10문장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암기와 암송의 차이, 암기는 많은 양을 눈으로 보고 입력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암송은 정해진 딱 적은 양을 입으로 끝없이 반복하면서 출력하는 연습입니다. 10분간 10개의 문장을 소리내어서 계속 반복하면 입에 붙습니다. 두 번째, 일과 중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꾸준히 복습합니다. 출근길, 점심시간, 이동, 휴식 시간이 생기면 눈을 감고 오늘의 대화를 외워봅니다. 소리내어 암송하는 게 효과적이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뻥끗거려도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도 출력 연습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하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록으로 제공된 음원 파일을 재생해서 들으면서 아, 이 문장이구나 하면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요. 자, 책을 딱 펼치고 한 5분만, 딱 5분만 복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책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의 회화를 소리내어 암송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문장은 한글 해석을 보고 영어 문장을 떠올려 보고요. 그래도 모를 때는 영어 본문을 확인한 다음에 3번 소리내어서 다시 읽어봅니다. 네 번째는 누적 암송인데요. 오늘치 10문장을 그래서 내가 다 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워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1과부터 지금까지 오늘 외운 것까지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 과는 한글을 보고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으면 영어 본문을 보고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5번째는 주말 총정리입니다. 자, 주말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전체 복습을 하는데요. 우리가 누적 암송을 할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문단이나 문장이 있으면 주말에 시간을 따로 내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봅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책을 보지 않고도 10분, 20분 노래하듯이 줄줄줄 영어를 말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그런 순간이 오면 희열이 느껴집니다. 누적 암송이 재밌는 건요. 오늘 공부한 건 겨우 오늘 하루만 암송을 했는데 만약 오늘 내가 10과까지 진도를 나갔잖아요. 그러면 1과는 열흘 동안 매일 반복해서 10번 이상 연습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진도 나간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맨 처음 시작한 교재 앞부분은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반복하면 언젠가 회화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우는 날이 옵니다. 제가 개정판 부록으로 일상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모아서 총 예문 30개과를 만들어서 책의 끝에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한 주에 한 두세 개의 과식을 외웁니다. 그러면 100일이면 30개과를 다 외우고 아, 이제 영어 회화에 자신감이 생기네 하고 느끼실 겁니다. 100세 시대에 나이 50이 넘으면 평생 해보지 않은 일에 자꾸 도전해봐야 합니다. 아우, 이 나이에 무슨 영어 공부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영어를 공부하면 내가 경험하는 사유의 폭이 넓어지고요. 내가 경험하는 세상의 경계가 커집니다. 인생을 바꾸는 영어 공부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지게 재미있게 나이 드는 삶을 위해 여러분 인생에 영어 공부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